조기 발병형 파킨슨병 환자와 정상인의 호흡 기능과 발성 특성을 비교한 2010년 석사 논문 자료입니다. 연구 목적은 파킨슨병은 신경계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전체 환자 그룹의 평균 발병 연령은 50에서 69세이다. 그러나 조기 발병형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영 온셋 파킨슨스 디지즈 YOPD 환자는 49세 이전에도 발병할 수 있다. 말 운동 장애를 보이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말 특징은 과소 운동형 마비 말 장애로 분류되며 호흡과 발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발화 시 호흡량이 작고 불안정한 발성 패턴을 보이고 후두 관련 근육들의 약화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음도와 단조로운 강도, 기식음, 음성 강도의 감소, 거친 음성을 보인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파킨슨병은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에 의해서 최초로 기술되었고 6명의 환자에서 불수의적 진전, 걸음걸이, 강직 등의 임상적인 특징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떨리는 마비라고 하였다. 파킨슨 증후군은 1차적으로 뇌 도파민계 기능 이상에 의한 병리 생리학적 상태로 기저핵 조절 회로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기저핵 조절 회로는 기저핵, 시상하핵, 흑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뇌 반구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저핵은 미상핵, 조갑위핵, 담청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흑질에서는 도파민이 생성되고 이것이 미상핵과 조갑위핵으로 구성된 선조체로 보내지면 선조체 내의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흑질 세포가 파괴되었을 때 선조체에 제공되는 도파민은 줄어들고 기저핵 조절 회로에서의 도파민 역할도 감소한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불수의적 운동 억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저핵의 활동에 더욱 억제하는 기능이 증가하여 움직임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된다. 그 결과 파킨슨 증후군은 강직, 운동 느림, 휴식 시 떨림, 자세 불안정, 구부러진 자세 및 고정 등의 증상을 보인다. 파킨슨병은 신경계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지만 발생률이 전체 파킨슨병 인구의 10%인 YOPD는 49세 이전에 발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하고 20세 미만의 대상자와 구분을 두어야 하므로 조기 발병형 파킨슨병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노년기에 발병한 파킨슨병, Old Onset Parkinson's Disease, OOPD와 비교해보면 YOPD와 2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를 유년형 파킨슨병, 그리고 유년형 파킨슨병은 가계 발생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노년형 파킨슨병은 첫 증상으로 주로 떨림을 보이는 반면에 20에서 49세 사이의 YOPD는 무동증 강직과 근긴장 이상 순서로 흔하게 보이며 YOPD는 OOPD에 비해 발병 후 경과 속도가 서서히 진행되고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다. YOPD는 장기간 레보도파를 투여하다 보면 OOPD에 비해 운동 동요와 이상운동과 같은 증상이 더 흔하게 생기는 임상적 특징을 보인다.
파킨슨병 인구의 음성장애 출현율은 73에서 89%이다. 그들은 과소운동형 마비말 장애로 호흡과 발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모음 연장 동안에 기류량, 최대 발성 지속 시간 등이 감소하고 호흡 속도, 음절당 폐활량의 비율이 증가하며 호흡 패턴이 불규칙하고 흉곽 또는 복부 움직임이 기묘하다. 파킨슨병 환자는 흑질의 퇴행과 도파민으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의 손실로 환기 기능의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르며 상기도 폐쇄와 흉벽의 제한성을 보인다. 그로 인해 파킨슨병 환자들은 발성을 위한 호흡에서 호흡 문제를 보여 환기 기능 문제에 기인한 발성, 발화의 지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호흡은 음성 질환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호흡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고 실제로 음성 질환자들은 음성 산출 동안 호흡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성대 폐쇄와 근긴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후두 강직은 성대의 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최대 발성 지속 시간이 짧아진다. 최대 발성 지속 시간은 신체적 특성, 건강 상태, 흡연 유무, 약, 물 복용 상태, 성대 상태, 호흡 기능, 성대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 모음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최대 발성 지속 시간은 측정 결과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최대 발성 지속 시간이 짧다면 호흡의 문제인지 또는 성대 진동의 비효율성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호흡 능력과 발성 능력을 평가하여 그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성대의 휘어짐으로 인한 성문에 틈이 있는 후두 근육 기능의 저하로 인해 기류가 새어나가는 것이 증가하면서 기식음, 음성 강도의 감소, 거친 음성, 단조로운 음도, 단조로운 강세, 음성 떨림 등의 음성 장애의 특징을 보인다. 정상 성인과 비교하여 청지각적 평가에서 YOPD 환자도 음성 강도의 감소, 거친 음성, 단조로운 음도, 떨림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가 직접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 성대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후두의 병리 유무를 평가했다. 그리고 환자의 특성상 신경과 전문 의사가 참여한 연구는 있지만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의사가 협력하여 연구에 참여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와 신경과 전문 의사가 협력하여 연구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 신경학적 질환과 후두의 문제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가 대표적이다. 1968년에 레보도파가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선조체의 도파민 결핍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레보도파의 장기 치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사용 후 6년 이상 경과하면 약 75%의 환자들에게서 운동 동요, 레보도파에 의한 이상 운동 및 다른 합병증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최대 발성 지속 시간과 호흡 기능은 약물의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2명과 약물 복용 기간이 1년 미만인 3명의 YOPD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약물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노인 인구에서 발병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증상에 기인한 것인지 질병에 따른 증상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라는 혼란 변수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파킨슨병의 음성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YOPD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음성에 문제가 있다면 호흡 기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발성 능력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고찰. 파킨슨병은 신경계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지만 49세 이전에도 발병하고 이를 YOPD라고 한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들은 발성을 위한 호흡에서 문제를 보인다. 또한 폐에서 생성된 기류는 성대를 거치면서 조절이 되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성대의 휘어짐으로 인한 성문에 틈이 생겨 후두 근육 기능의 저하로 인해 기시금, 거친 음성과 목쉰 음성을 보이기도 한다. 청지각적인 평가를 통해 YOPD 환자도 질병 초기에 음성의 강도 감소, 목쉰 음성, 단조로운 음도의 발생률이 정상 성인과 비교해서 높다는 연구가 있다. YOPD의 음성 장애의 특성이 후두 조절이나 후두 조직의 퇴행성 변화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호흡 기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YOPD의 발성 시 호흡 기능의 특성과 공기역학적, 음향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호흡 기능과 발성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 연령, 체중, 신장, 성별, 유병 기간을 통제하였다. 정상군과 YOPD 환자군의 집단 간 호흡 기능과 발성 기능의 차이를 살펴보고 호흡 기능의 변수, 공기역학적 변수, 음양학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의 호흡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상기도 장애로 인해 호흡의 비정상적인 측면을 발견했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전자폐 활량계를 이용하여 OOPD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호흡 기능 변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가 있다. 36명은 상기도 폐쇄 판정을 받았고 58명 중에서 18명은 폐쇄성 장애, 16명은 제한성 장애를 판정받았다. 그런데 강직은 폐쇄성 장애를 보인 환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운동 느림은 상기도 폐쇄 환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제한성 장애는 떨림, 강직, 운동 느림과 관련이 없었다고 한다. 그 결과 비정상적인 자세로 인해 운동 느림, 강직, 근골격의 제한성과 같은 요인이 폐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의 YOPD 환자군은 호에냐 척도가 1, 2단계인 초기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호흡 기능에서 정상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증상 발현의 시기가 이르거나 질병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강직이나 근긴장 이상의 증상이 현저하게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기역학적 검사는 폐에서 나온 기류를 성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절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상군이 YOPD 환자군보다 최대 발성 지속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다. 최대 발성 지속 시간은 폐에 흡입된 공기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인 발성이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성문에서 호기가 효율적으로 음량 신호로 변환되는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YOPD 환자의 말 특징에서 보이는 음성 문제는 호흡 기능의 문제라기보다 후두 조절 능력이나 후두 조직의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이비인 후과 전문의사와 신경과 전문의사가 협력하여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비인 후과 전문의사가 직접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활용하여 성대를 직접 관찰하여 대상자의 정상 유무를 판정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와 달리 정상군의 선별에서 객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YOPD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이라는 혼란 변수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파킨슨병의 음성 특성을 설명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결론. 정상군과 YOPD 환자군의 두 집단 간 호흡 기능과 발성 기능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군과 YOPD 환자군 간의 호흡 기능은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운동 느림, 강지, 근골격의 제한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세가 폐 기능 장애를 일으키지만 발병 후 경과 속도가 서서히 진행되는 YOPD 환자군의 호흡 단계에서 증상 발현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군과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기역학적 변수의 최대 발성 지속 시간은 정상군이 YOPD 환자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YOPD 환자는 후두 강직이 성대의 휘어짐과 같은 병리의 원인이 되어 최대 발성 지속 시간이 짧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거칠고 목신 음성 등 초기 YOPD 환자의 말 특성에서 보이는 음성 문제는 호흡 기능보다 후두 조절 능력이나 후두 조직의 퇴행성 변화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 10년 정도 된 석사학위 논문이지만 저처럼 이제 50대 이전에 발병한 환자들에게서 놓치기 쉬운 목과 호흡 그리고 음성 부분이 나타나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호흡 관련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부를 제가 임의로 편집하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